자, 민주당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이어가 보죠. 다음 주제입니다. 정진상 실장 구속 유지됐습니다. 그러니까 구속 적부심 신청. 그러니까 법원에 이거 구속이 맞는지 다시 한번 따져주세요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맞다고 그냥 유지된다고 결정을 한 거죠. 그러니까 기각이 됐어요. 그리고 이재명 대표 계좌 추적. 앞서서 일면기사 때 나왔던 내용이죠. 지금 날선 검. 그러니까 검찰의 칼. 뭐 검찰은 흔히 칼에 비유하는데 굉장히 날이 강하게 서 있다 지금. 이렇게 됩니다. 뭐 속도 낸다는 소리겠죠. 여기 보면 검찰 뭐 관계자 얘기를 써놨는데요. 제기된 모든 의혹을 다 살펴봐야 한다.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가족 등 뭐 자금 유입 상황 이거 살펴보고 있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또요. 이재명 대표의 자택에서 무슨 뭐 현금이 보관돼 있었다? 그게 뭐 나오는 모습을 누가 봤다?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, 지금요. 근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여기도 뭐 민주당은 뭐 악의적인 주장이다. 그 돈 뭐 거기 있는 거는 맞는데 재산 신고한 돈이다. 그리고 정당하게 그게 액수가 있었고 정당한 돈이다. 뭐 이런 설명이에요.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당시에 대장동 관련해서 돈이 뭐가 오가고 흘러 들어갔는데 혹시 그거 아니냐. 뭐 이런 시선이 있는 거죠, 지금요. 자, 이와 관련해서요. 화면으로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. 이 자택에서 발견됐다는 그 돈 그 얘기를 하는 거군요. 화면 보겠습니다. 이겁니다. 뭐 검찰에서 이 법카 의혹 제보자가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는 거죠.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표 자택에서 억대 현금 등 가방을 들고 나왔다. 여기 배 씨. 여기 이 법과 관련돼서 나왔던 인물이잖아요. 억대 현금 등 가방을 들고 나왔다. 뭔가 돈이 있었다. 이거잖아요.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니 그 돈 선거 기탁금 뭐 등등등 처리 위해서 보유하던 현금이다. 검찰의 악의적 주장에 불과하다. 뭐 이걸 갖고 이상하게 보고 있다. 또 이렇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. 일단 뭐 수사 사항입니다. 수사 사항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내용들이고요. 다음은요. 이 상황과 이제 민주당 내부의 얘기입니다. 기사 있습니다. 자, 민주당 내부의 이른바 친 이재명계 의원들은요. 이재명 대표 만약에 검찰 소환 땐 이거 장외투쟁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. 단일 대우 더 강하게 구축해야 된다. 뭐 이런 입장을 내고 있고요. 반면에 비이재명계 의원들은요. 아니 이거 가만히 보니까 자꾸 방탄 이렇게 가는데 제2의 조국 사태 올 수도 있습니다. 걱정됩니다. 다른 목소리, 결이 다르죠, 조금. 자, 야당 사법 리스크 놓고 분열. 뭐 약간 이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가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 얘기는 뭐 실전부터 계속 좀 나오고 있죠. 자, 이와 관련해서요. 뭐 민주당 내부에서 약간 쓴소리 지적입니다. 영상으로 묶었습니다. 보시죠. 민주당을 방탄정당으로 만들어서 민주당 전체의 신뢰도를 깨는 게 이게 목표라고 저는 봅니다. 우리 조국 사태 때도 10개 중에 8개는 다 사실이 아니었어요. 하나, 두 개. 이거 가지고 결국 다 뒤집어 씌워서 민주당을 조국을 옹호한 부독한 정당으로 몰고 가고. 팩트,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당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이 대응하는 거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. 왜? 모르니까. 저 검찰의 조작이든 뭐든 간에 그 사람을 갖다 그렇게 중용했던 게 누구냐 이거예요. 그 대목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죠. 자, 김상일 전 특보. 지금 저 세 분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. 설명을 드리면 세 분들이 이른바 친명은 아니에요. 이른바 과거의 친문, 뭐 친노, 약간 중립, 뭐 이렇게 꼽혔던 분들의 얘기거든요. 자, 일단 이렇게 뭔가 이재명 대표가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. 그리고 이 정도면 당이 어느 정도 좀 거리 두기 해야 된다. 이런 목소리 내고 있거든요. 이게 당의 주류의 의견입니까? 아직은 그냥 일각의 목소리입니까? 분위기가 뭡니까 지금? 아직은 일각의 목소리이고요. 예. 이제 그 이재명 당대표가 예. 기본적으로 이런 의혹이 있다는 걸 알고 당원과 중도층 국민들이 당대표로 선출을 한 거죠. 그러면은 이게 그 선거를 할 때보다 굉장히 심각한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을 때는 예. 뭐 책임을 져라든가 뭐 이런 요구가 나올 수 있어요. 예.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책임지는 모습을 요구하기에는 예. 아직까지는 이른
시기다. 그럼 이렇게 좀 지금까지 전개된 수사상이나 이렇게 공개된 내용은 민주당 당원 다수들이 판단하기에 아직까지 입장을 바꿀 땐 아니다. 이렇게 그렇죠. 판단하는 아직까지는 겁니까? 그러니까 이제 좀 경계선 상에 좀 있는 것 같아요. 경계선 쪽으로는 오긴 했다, 지금. 예. 경계선 상에 있고 좀 약간 안개 속에서 뭐 그 동서남북 판단을 좀 하려고 하는 예. 좀 약간은 당황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예. 아직까지는 뭐 이것이 뭐 물적 증거나 이런 게 확실하게 나와서 아 예. 이거 문제가 있네 이 정도까지 아직 간 건 아니거든요. 그러나 이제 어쨌든 측근들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구체적인 것들이 진행이 되고 예. 있잖아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당대표께서 당대표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조금 뭐 유감 표명이나 이런 거를 하는 것은 뭐 나쁜 건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. 또 한 가지 김종민 의원이 그 얘기를 꺼냈는데요. 지금 저 과거에 이른바 조국 사태와 비교를 하면서 당시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렇게 가다가는 제2의 조국 사태처럼 이게 변해버릴 수 있다.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. 이렇게 좀 걱정을 했거든요. 이건 어떻게 판단하시죠? 제 생각에도 고민은 해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시나리오별로 이럴 예.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나, 또 뭐 B 시나리오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나 예. 이렇게 좀 대비는 하고 있어야지. 뭐 전혀 손 놓고 있다가 마땅히 상황 어떤 상황이 닥치면 예.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. 어. 그래서 우리 뭐 얼마 전에 뭐 카카오 뭐 먹통 사태 때 우리가 예. 망분리가 돼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예. 얘기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것을 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가에 대해서 시나리오별로 분석을 좀 해서 그럼 그 전략을 짜는 시나리오라는 것이 거는 예를 들어서 별다른 문제 없음, 그렇죠. 소환됨, 예. 소환만 되는 걸로 끝나는 경우 소환되고 기소. 기소까지 가고, 그렇죠. 뭐 예. 그 이상 가고, 예, 이거 그리고 뭐 각각의 물증이- 시나리오를 예, 말하는 그렇죠. 겁니까? 예.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뭐 세밀하게 좀 고민하는 예. 모습은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가장 최소한의 수위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의 입장 표명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게 가장 낮은 수위의 어떤 요구사항 같아요.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가 좀 끊어내야 된다, 거리둬야 된다, 선긋기해야 된다, 뭐 이렇게 가거든요, 지금요. 자, 이런 가운데요, 김관욱 소장님. 당사자는 막상 그런 거 없다 아니라고 얘기하는데요. 뭐 이낙연 전 대표 복귀설 등등등에서 이른바 향후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어떤 수사상이 굉장히 심각해질 경우에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? 이른바 대안은 있는가? 총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? 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옵니다. 이른바 대안에 대한 얘기거든요. 이거는 너무 빠릅니까? 아니면 말도 안 됩니까? 아니면 말을 할 때입니까? 아직은 뭐 얘기가 나올 때가 아닌데 벌써 이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것 말을 하고 같다는, 싶은 어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또 분들이 이 있다. 얘기가 내분으로 비춰져서 예. 당이 흔들리기를 바라는 또 뭐 세력이 있는 것 같기도 혹시 하고 다른 당이라고 보십니까? 그럴 수도 그거는? 있죠.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예. 저는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로 지금 진입이 돼 있는데 예. 한 가지 검찰이 아주 안 좋은 관행을 계속 이어가는 것 같아요. 오. 그러니까 이게 피의 사실도 아니고 뭐 확인된 것도 아니고 현금이 일부 나갔다는 것을 이거를 알려준다.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장면들을 왜 계속 얘기하는지. 그러니까 뭔가가 노무현- 자꾸 이제 나오는 거죠. 노무현 내용들이 의원 같은 지금. 경우도 예. 지금 검찰에는 3억이다. 그리고 본인은 1억이다. 이게 아무런 뭐 어떻게 입증된 것도 없는데 그것을 나쁜 돈으로 규정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예. 얘기를 하면 국민들은 그게 그 돈인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지금 보면 본인은 이게 뭐 선거 사무실 내고 그다음에 뭐 어머니 상당했을 예. 때 받은 돈 해서 이제 입금을 한 그러니까 것이다. 재산 신고 때 신고한 신고한 돈이다. 것이다라고 이걸 얘기를 강조하고 하는데 있어요. 그거 자체도 범죄에 연루된 어떤 금전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모든 것은 재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왜 자꾸 검찰이 예컨대 이 확증되지 않은 재판부에서 이게 맞다라고 틀리다고 얘기하지 않은 것을 유죄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건지. 또 한 가지가 지금 측근 2명이 구속이 예. 됐어요. 이것도 유무죄가 갈려진 게 아닙니다. 그렇죠. 일단 구속인 겁니다. 그렇죠. 그냥. 예. 그러면 측근 2명이 그랬다 그래서 여기서 뭐 사죄를 하고 그다음에 탈당을 하고 이게 방탄을 안 시키려면 본인이 탈당을 해가지고 또 대표직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까? 그러면 검찰이 수사하면 모든 그 당직자들은
그럼 노웅래 의원한테도 그걸 적용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? 그러면 탈당하고 나와서 예. 이게 다 소명된 다음에 들어와라고 얘기를 해야죠. 이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계획된 수사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평들이 있는데 예. 이 부분을 지금 수사도 제대로 완벽하게 안 돼 있고 예. 기소도 지금 안 돼 있고 재판에 올라가지도 않은 걸 갖고서 거취를 생각하라. 아. 저는 이거는 지금 같은 당 인사들이라면 그건 도리가 아닌 거고요. 그리고 바깥에 있는 다른 당이라 그래도 정당 정치를 하면서 예. 이렇게 그 근거에 지금 예. 근거하지 않는 얘기들로 확실한 걸 갖고서 얘기를 해야지. 이건 좀 정치 공세적인 것이 지나치다. 예. 조금 더 신중해 주길 바란다. 이렇게 알겠습니다. 그 다른 당이 혹시 여당이 국민의힘이 아닐지 모르겠는데요. 이제 국민의힘에 소속되신 김종욱 비대위원, 제가 한 1분여 시간 드리겠습니다. 말씀하시죠. 첫째로 뭐 민주당 내에서 뭐 유감 표명을 하라 어쨌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 입장에서는요, 그 이재명 대표한테 무슨 유감 표명을 구걸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. 예. 그리고 이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도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.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. 이거 민주화 투쟁 아닙니다. 예. 이 사건은요, 그 인허가 비리와 관련된 그 충격적인 권력형 비리 예. 아닙니까? 대장동 예. 사건이라는 게 그게 먼저고요. 두 번째, 이게 그 정치 보복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예. 그 뭐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서 침소봉대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정치 보복입니까? 정치 보복 같은 거는요,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그 적폐청산위원회나 무슨 TF팀을 만들어서 과거 정권에 대한 것들 모두 다 뒤지기 시작한 거, 그게 정치 보복이고요. 이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건 그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먼저 당내에서 제기된 겁니다. 다른 사람이 문제 제기한 거 아니에요. 예. 그 과정에서 저 대선 그 치르는 바람에 그게 중단돼 있다가 지금 예.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가지고서 무슨 정치 보복도 아니고 민주화 투쟁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무슨 대충 유감으로 끝낸다? 예.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끝까지 이 대표를 지키겠다? 만약에 범죄 혐의가 드러나는데 뭘로 지키겠다는 건지 모르겠고요. 그다음에 결국은 이게 모든 사건은 돈을 쫓아가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. 예. 가족들에 대한 그 계좌 추적이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? 법원이 그 영장을 발부해 준 이유는 예.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상당성이 있으니까 발부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? 그 대장동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예. 범죄의 그 수익금이 다 어디로 갔느냐? 예. 결국은 저는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, 계좌 추적이죠. 사실은요, 뭐 아무나 이건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. 사실은 법원의 어떤 허가도 받아야 되는 거고요. 그리고 뭐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데 지금 그게 시작이 됐다. 오늘 뭐 많은 신문들이 그 부분에 주목해서 좀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.